몇 달 전 인터넷 방송국으로 유명한 트위치에서 남자 스트리머 약칭 상자 미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네이버 상위 검색어로도 올라가고 각 커뮤니티 게시판들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던 사건이라 중간 부분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극도로 한쪽만 맹비난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3주에 걸쳐 자료를 모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의 명칭은 모두 예명과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트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겠지만 시청자 2~3천 명이 유입될 만큼의 대형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평소에 아프리카TV, 트위치, 유튜브 등에서 게임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입담도 좋고 몇몇 장면에서는 예능신이 도와줘야 만들 수 있는 레전드 장면들도 많이 만들었으며 남의 방 여포라고 불릴 정도로 상대방 방송을 잘 띄워주는 특별 조연으로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한 본인이 혼자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청자들은 장난으로 상자를 놀리거나 고통받게 하면서 함께 즐기는 콘텐츠를 만들며 갓도선, 러폭도, 남의 방 여보, 찐그, 불방망이 등등의 많은 별명으로 불리어지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경 상자가 게시판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더니 캠 방송을 켜서 의문의 공개 사과 방송을 합니다. 내용은 자신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요청한 대로 한 달간 자숙을 하겠다. 자세한 상황 설명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크루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나 자신의 문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송을 급하게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약 3시간 후인 7시 50분쯤 피버크루의 수장이 1차 공식 입장 발표를 합니다. 저와 저희 크루원들은 앞으로 상자와 자의로 교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글자로 손절 이라며 피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방송을 종료합니다. 방송이 종료된 후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이 한 크루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입장문에서 손절이라는 가벼운 단어를 쓰면 되냐, 조그만 스트리머도 아닌 입지가 있는 스트리머 퇴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글들을 게시판에 도배하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한 상자 사과 사건의 관계자들은 상자에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니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방송을 켜서 다시 말하라고 초반의 입장과 다르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상자와 사건의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나가게 되고 11월 21일 새벽 1시 크루의 수장은 2차 공식 입장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상자의 퇴출은 사실 다수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일으켜서 그랬던 것이라며 그중 한 명인 여성 스트리머 A를 소개했고 이 여자 A는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방송에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상자와 홍대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함께 서로의 근황과 합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곤하다는 상자에게 평소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룸카페를 가자고 제안했으며 상자는 룸카페에서 같이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갑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했고 나에게 그거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 술 먹을 때는 아무런 표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며 바로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자가 채팅방에서 자신은 억울하고 A가 먼저 자신에게 안겼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자 A는 그 채팅을 무시하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고 룸카페를 나온 뒤 자신을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휴대폰을 충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도 한 번 더 과도한 스킨십을 했으며 화가 나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상자는 너가 화를 냈다고? 진짜 여자 조심하라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수장님도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 이야기 한 번도 듣지도 않으시고 라는 말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후 11월 22일 새벽 1시 30분 상자는 마지막 방송을 키며 먼저 안겨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는
부분이라는 제목을 걸고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자는 A가 먼저 품에 안겼다. A의 손이 내 가슴팍에 있었다. 자신은 억울했지만 남자로서 여자의 마음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성추행은 절대 아니며 나 혼자만의 스킨십이 아니다. A가 나에게 호감이 있어 보여서 잘래? 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여 스트리머 B가 통화를 걸더니 방송에 난입합니다. 설전이 오가며 상자는 자신이 여자 A와 B에게 사과 방송을 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것저것 말이 오간 뒤 여자 B는 상자가 사과하는 말이 담긴 녹취록을 틀어버립니다. 상자는 내가 언제 녹취록까지 틀라고 했냐? 라고 반박했고, 틀라면 차라리 전체를 틀어라 라고 했으나 여자 B는 나머지는 법정에서 공개할 것이므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야, 넌 지금 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어. 확실한 건 넌 가해자야 라고 말했고, 상자는 무슨 내가 가해자인데 라고 하며 며칠 전에 10월 11일 날 롤드컵을 보면서 회를 먹을 때 너가 너 침대에서 팔 베게 하고 내 배 만지작 했잖아 라며 쌍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B는 팔 베게 한 거는 5월 22일 날 타 스트리머 집에서 합방 후 누워있을 때밖에 없고, 그때 내 거기 만진 거 왜 말을 안 해? 라면서 그때 이후로 타 스트리머에게 상자와 합방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상자는 타 스트리머에게 고백했다가 차였잖아. 그건 왜 말을 안 해? 라고 반박했고, 둘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로 통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후 11월 23일 저녁 6시 30분경 크루 수장의 3차 방송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세 번째 증언자이면서 수장의 여자친구인 여 스트리머 C가 공개가 됩니다. 여자 C는 18년 3월 중 상자와 1년의 사건으로 인해 교류를 끊었고, 당시 상자의 집에는 방음 부스가 없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상자 집에 팬이 보내준 선물을 가지러 갔다가 상자가 사용하고 있던 특별 굿즈인 짝사랑녀 스트리머가 그려진 마우스 패드가 너덜너덜해진 것을 사진으로 찍으며 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그 짝사랑 스트리머에게 사진을 보낸다고 하자 상자가 말리면서 자신의 팔을 잡으며 구속했고, 자신의 팔에 얼굴을 비비면서 민감한 부분으로 터치가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더 하지 말라는 자신의 말에 에이 여기 수장님 없잖아 라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거론하는 태도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고 서서히 교류를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상자는 게시판에 나 그런 적 없는데 뭐지? 라는 글을 쓰며 반박했고,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잠시 사건이 소강 상태에 이릅니다. 상자의 평소 이미지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남자, 쑥맥, 동정 등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다르다며 비난하는 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억울한 미투 사건이다, 상자가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 식의 말을 하며 여론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성들의 주장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게시물들의 주장들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해명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면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성 C 관련 의문 1. 여성 C의 증언대로라면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18년 3월에 방음 부스가 없었다고 했는데 증거를 찾아보니 17년 4월 14일부터 방음 부스가 있었다. 제시한 일시와 1년 넘게 차이난다. 해명 손절한 건 18년 3월 초가 맞으며 해당 사건은 방음 부스가 없었을 때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2. 마우스 패드가 달았다? 해당 짝사랑녀가 그려진 마우스 패드 굿즈는 16년 9월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10월 중순 말부터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27일 상자가 여자 C와 같은 건물로 이사를 했으므로 해당 추행 조짐 사건은 다시 말해 17년 3월 27일부터 4월 14일 사이까지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약 6개월 만에 마우스 패드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것인데, 이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3. 해당 사건이 있은 후부터 5월, 7월, 9월에 걸쳐 계속 합방을 친하게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해명 어차피 같이 트위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이이므로 티를 낼 수가 없었다. 4. 18년 3월부터 이번 건과 다른 사유에 의해 손절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17년 10월부터 손절할 각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 카페의 비밀글은 뭐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버크룹 카페에서 비밀글이 발견되었었습니다. 다른 의견, 비밀글이라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되므로 억측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현재 이 글은 카페에서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의견들, 현재 증거는 없지만 상자가 C에게 말한 내용이 사실이면 진짜 안 될 놈이다. 여성 B 관련 의문,
강제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다음날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이상하다. 5월 22일 사건 후 다음날 인스타 사진에 샵 상자, 샵 멋짐 등으로 사진을 올려놓은 게 이상하다는 주장입니다. 2. 관련 영상들을 보면 강제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다. 우리 상자 잘생겼어. 님도 못했던 걸 내가 하네. 우리 집 어때? 뭐 너 정도면 식객으로 받아줄 수 있어. 아씨 X나 달달하네. 등등의 영상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도 5월 사건을 11월에 전화해서 강제로 녹음한 거던데 몇 개월이나 지난 사건을 녹취하는 거 보면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4. 5월 22일에 강제적인 성추행을 당했는데 10월 11일에는 왜 또 만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 지금까지 여자 B가 주장한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다. 만지지마, 만지지마, 펜스를 지켜. 너가 싫다고 해도 난 좋다고. 이게 방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만지려고 하면 거부를 한다니까? 등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대 의견들. 시청자들이 영상 도내를 보내주는데 거기에다 대고 정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처음에는 봐주려고 하다가 똑같은 피해자인 A를 만나고 나서 화가 나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하지 않았냐 등등이 있습니다. 여성 A 관련 의문. 1. 룸카페에서 팔베개 한 거 자체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해명. 몸을 넘어가려다가 상자가 팔을 내밀기에 팔베개 해주려는 것이라 인식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누웠습니다. 2. 룸카페에서 그랬던 애를 왜 집에다가 들이게 되었냐. 좀 이상하지 않냐. 해명. 다음날 서울에서 방송이 있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꼭 좀 충전해야 한다고 하길래 미심쩍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보낸 것 뿐이다. 등등 많은 관련 논란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는 완전 다른 시각들도 많습니다. 딱 보니까 썸 타다가 깨진 거네. 어차피 나중에 법이 알려줄 건데 왜 계속 캐묻는 거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굳이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성 A가 11월 23일 기준으로 해명 동영상을 올립니다. 다음날 전화해서 사과를 녹음한 이유는 증거로 쓰기 위해서가 아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장해 놓은 것이다. 난 고소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여자 B는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고소도 할 것이라고 의견을 고집했다. 어쩔 수 없이 여자 B의 생각대로 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여러 부분에서 여자 B와 의견이 달랐다. 여자 B는 고소를 위해 정보를 오픈하려 하지 않지만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 사건을 쓸데없이 크게 만들고 공론화시켜서 이 지경까지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 대신 너가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11월 26일 여자 B가 방송을 켜서 자신은 여자 A와 법적 의견이 맞지 않아 따로 가기로 했고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며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상자 쪽에서 관련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여자 C와 크루 수장이 자신들의 법적 대리인들을 통하여 만남을 요청해 왔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관련 내용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진실은 추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의문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모든 공방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트위치에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이라 관련해서 많은 스트리머들도 연관되어 있으나 최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만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누구를 비판할 목적이 없으며 사건에 대한 정리와 각종 의견들을 총정리하여 제작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